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한국갤럽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하는데 이제 1월 달에 나올 것이면 궁금합니다. 우선 요건 이제 12월 초에 있었던 건데 굉장한 그 변화를 보여줬어. 상당히 그 결과가 쇼킹했었죠. 이재명하고 한동훈이 3%포인트로 좁혀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따라붙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홍준표사, 자, 여기 보면 이준석은 2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대 16인데 이준석이 2%. 근데 이제 서울에서 보면은 이재명, 한동훈이 18대 16이니까 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 이준석이 서울에서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구 경북을 보면 이제 한동훈이 훨씬 높죠. 부울경도 18대 18로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뭐 이준석이 하면 20, 30대 남성 측이 많다 이랬는데 이걸 완전히 한동훈 장관이 완전 대체하고도 훨씬 남는 걸로 나타나고 있죠. 자, 20대에서 보면은 이재명보다 한동훈이 조금 높습니다. 5대 6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준석은 자 1에 불과합니다. 1, 20대에서. 그 다음에 30대에서 보면은 이재명이 12, 한동훈 11 똑같습니다. 30대는. 그리고 이준석은 2%에 불과한 걸로.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한동훈 장관의 이 부상이 우파에서 기존의 그 지지층들 연령대는 물론이고 20대, 30대, 그 다음에 남성은 물론이고 젊은 여성들에게까지 어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프라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한동훈과 이재명 두 사람에 대한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이제 발표했는데 이 세부 데이터, 그 현미경 데이터가 이제 나왔습니다. 호감도를 물었었죠. 호감도 하나하고 적합도 이렇게 두 개를 물었는데, 자, 호감도에서 연령대별로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대를 보면 46대 38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훨씬 높은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0대도 보면 말이죠. 50대도 한동훈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49대 44로. 뭐 60대나 뭐 70대는 물론이고요. 자, 서울도 54대 35.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한동훈 장관이 이 서울 지역에서 이재명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도 보면 48대 38.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도 61대 25. 그 다음에 부울경도 55대 37. 그래서 아주 압도하는 걸로. 뭐 제주, 강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20대, 30대에서 지금 뭐 이준석은 완전히 이제 지금 발밑에 이렇게 지금 위치한 이런 상황이 돼버렸고, 이재명보다도 높은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대도 말씀드리지만 50대도 보면은 한동훈 대 이재명 이런 식으로 하면 두 사람을 놓고 이렇게 하면은 50대에서도 확 달라지게 나타나죠. 44대 44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상당히 눈길 끌고 있어요. 정당 지지도에서는 조금 약하게 나왔던 것이 50대인데 지금 연령대별로 하니까 뒤바꿔버리는 확 달라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이라든지 뭐 대전, 세종, 충청, 대구, 경북, 부울경 모든 곳에서 한동훈이 앞선 걸로 자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뭐 각종 신당을 넣어서 물어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32,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35, 새로운 선택이 4, 정의당이 2, 이낙연 신당이 7, 이준석이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신당이 뜨고 이낙연 신당이 뜨고 해도 한 3%포인트 앞서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가 아직 출범하기 전에 한동훈 비대위를 가정하지 않고 물어본 여론조사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여기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신당이 나오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그 이준석이는 지금 보면 추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범 이후로 실시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최초의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전에 속보로 떴는데, 한동훈 등판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이 된 이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상승하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하락을 했는데 양당 간의 격차가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처음 나온 것입니다. 이미 그 특검법안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특검법안, 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서 이거 악법이다, 문제이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특검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민의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지속적으로 표한 바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것이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별로 커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42.4%, 민주당은 35.7%로 양당 간의 격차가 오차범위 밖에서 6.2%포인트나 벌어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건 뭐 한동훈 등반 효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뉴스핌과 미디어 리서치 정례 조사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민주당은 39.1에서 35.7로 반면에 국민의힘은 39.5에서 42.4로 상승한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상승하고 민주당은 하락한 이런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판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한 것이고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혁신 조치를 발빠르게 이렇게 하고 있죠. 중진들의 불출마가 이어지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신도 불출마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전혀 그러한 움직임이 없고 혁신을 외면하는 이런 움직임들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최초로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요 20대하고 40대 여기만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층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30대와 50대에서도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대와 70대는 물론 30대와 50대에서도 보면 30대가 국민의힘이 39.4, 민주당은 32.6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50대도 보면은 국민의힘이 39.2, 민주당이 37.7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대에서 민주당이 다소 높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일부 여론조사는 뭐 20대에서도 확 디비진 걸로 나오고 있고, 근데 특히 이 여론조사는 30대에서도 디비진 것으로 국민의힘이 39.4, 민주당 32.6, 그 다음에 50대에서 국민의힘이 39.2, 민주당 37.7로 오차범위 내에 있지만 국민의힘이 앞선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민주당이 그동안 강세를 보여왔던 인천, 경기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선 걸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지금 보면 서울은 국민의힘이 43.2, 민주당 33.9로 약 10%가량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앞섰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인천에서 국민의힘이 41.2, 민주당 38.3으로 그래서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뒤집혔다. 역전됐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도 국민의힘이 44.1, 민주당 29.9% 이렇게 크게 앞선 것으로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재명이나 이준석과 달리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로도 나가지 않겠다. 이러면서 배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국민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은 정반대죠. 이재명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지역구가 들어오니까 비례로 해서 배지를 달려고 하는 뭐 다른 건 없죠. 자기가 방탄을 계속 유지해야 의원 배지를 유지해야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불안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공천권 때문에 거기 목을 메고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 이런 사항들이 국민들 눈에 다 비치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이제 등판하면서 민주당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검사 대 피의자 구도가 확실하게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영향도 좀 발휘된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론조사 공정 이 기관에서 22일과 23일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입니다. 자, 차기 대통령감을 물었더니 한동훈이 46.1, 이재명은 44.1로 여전히 이 조사에서도 한동훈이 앞선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갤럽 이후로 3차례 연속 한동훈의 이 지지도가 지금 급상승하고 있다.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한동훈이 46.3, 이재명이 42.5로 서울에서도 앞서고 있고 특히 이번 조사에서 인천, 경기에서도 한동훈이 앞선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양자를 놓고 질문을 했더니 3회 연속 이거 실제로 한동훈의 이 지지도가 대단하다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실체가 있는 것이다. 자, 지금 이제 한동훈 효과를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 성격으로 많이 봤고 그래서 정부 견제냐 정권 견제냐 물었을 때 정권 견제가 높았었는데 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초박빙으로 바뀌었어요. 정권 심판 사라지고 민주당 지지하겠다는 38.9,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하겠다가 보면
38입니다. 완전히 달라붙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총선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고 젊고 깨끗한 이런 세력과 낡고 부패하고 위선적인 세력 이런 쪽으로 해서 이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어떤 그 생각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런 영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